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조선시대 최하층 계층인 노비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요. 저도 학교 때 노비 그러면 노가 뭐 남자 종, 비가 여자 종, 요 정도만 지금 기억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재산이에요. 재산. 씁쓸하다.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뭐 원래 여기 프로그램이 경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예. 중요한 정근대 시기 중요한 재산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갖고 왔고요. 사실 여기 지금 부스 밖에 있는 뭐 PD님, 작가님, 교수님들 다 해가지고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부모님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 노비였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40% 가까이가 많을 때 이제 40% 정도 되고 못해도 30% 이상은 그랬는데 사실 물어보면 아무도 본인 조상이 노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것도 이제 다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최하층 신분입니다. 네. 노비는 최하층 신분이고요. 일단 그 국가 소유의 공노비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사적 소유물로서 이제 사노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둘의 어떤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그 시작할 때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공노비, 사노비는 처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공노비 중에서도 국가 기관 안에서 일하는 공노비랑 또 밖에서 그냥 또 세금만 내는 공노비가 처우가 또 달라요. 그리고 사노비도 그 민간에 있는 그냥 그 양반들 집에서 근무하는 노비랑 사노비랑 밖에 있는 또 외고 노비랑은 그 사회적인 처우도 굉장히 다르고요. 경제적 처우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소유물인 거는 맞다. 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노비 자체에도 여러 가지 서열들이 있군요. 서열도 있고요. 그 서열마다 존재 양태도 굉장히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사회적 시선도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또 제일 그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그 교수님은 딱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셨잖아요. 종과 종 그 안에서의 노와 비. 그다음에 또 하나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머슴. 맞아요. 그냥 노비를 그냥 우리말로 부르는 거 아닌가요? 머슴.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머슴과 노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노비라고 하면 사회적 개념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머슴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사회적으로 양인인데도 머슴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슴은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입니다. 네, 이게 그냥 그 양인들 중에 혹은 양반들 중에 노비만 부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양인을 그냥 돈 주고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일 좀 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머슴. 머슴은 직업인 거군요. 직업입니다. 요거 이제 18세기 이후로 노비 숫자가 점점 줄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나의 일을 양반 입장에서 나의 일을 해주고 나의 어떤 농업 내 땅에서 농사 지을 사람들이 점점 준단 말이죠. 노비라는 신분으로. 그러면 머슴을 사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머슴은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천민이 아니라는 프라이드도 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조상에 대해서 족보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해도 되겠는데요. 우리 조상은 노비는 아니었고 머슴이었다. 그래도 되긴 합니다만 의미가 없습니다. 뭐 뒤로 쭉 말씀드릴 텐데 본인들의 조상이 뭐 노비였는지 아니면 양반이었는지 아니면 왕족이었는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조리 다 섞이고 족보를 다 사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그 어디 박씨시죠? 저 밀양 박씨입니다. 밀양 박씨를 제일 많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비 제도나 또는 머슴 제도 좀 뭐랄까요, 개항기 때 외국인이 보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일본, 중국이 보면 얘는 남다르다라고 인식했는지 아니면 여기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네 이렇게 신분제가 공고했던 전근대 사회에선 전 세계와 일반적인 모습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일반적이지만 조선으로 넘어온 특히나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그 유럽이랑 이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땐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오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노비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본 노비들은 아마 90% 이상은 양반집에서 집 안에서 근무하는 솔고노비였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들이 바라보기엔 노예인 거예요. 근데 이 노예라고 계속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히 비문명화된 국가입니다. 네. 아직도 우리 옛날 고대 무슨 로마나 그리스 때 노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저들은 왜 인신적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채찍질하고 네. 저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지? 우리는 이미 문명화됐기 때문에 저런 존재들이 없는데 역시 이쪽 동네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는 뉘앙스로 노비의 존재를 파악하고 예. 이들이 전 인구의 막 80% 90%다. 막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거는 굉장히 깊은 오해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비는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예. 사회적 관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시선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는 존재 양태도 굉장히 다른데 예. 그 특정 노비들 몇몇을 바라보고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은 그 유럽 열강에서 온 사람들은 조선은 굉장히 미개한 나라고 여전히 노예제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예. 하는 인식이 조금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바라볼 수도 없고요. 네. 두 번째는 비율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런 기록들을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들을 근간으로 해서 예. 조선은 노예의 나라 뭐 예. 이렇게 제목 달고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굉장히 큰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냐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예. 대충은 아직까지도 호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서울만 놓고 따지면 비율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그래요. 서울은. 예. 왜 그러냐면 한성부만 놓고 따지면 일단 양반층이 16%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네. 다른 지방에 비해서 너무나 예. 높은 겁니다. 예.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쳐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양반들이 많아요. 대신에 노비층이 그래서 많습니다. 양반만 16%인데 노비가 53%거든요. 예. 이 한성 안에서만. 저희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밀양박씨면 그러니까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자, 마저 얘기 들어보죠. 근데 노비가 53%인 동네도 거의 없습니다. 예. 한성이 특별히 높아요. 예.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게 단성현이라고 이게 남아있는 족보 중에 이게 되게 영구적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 여기가 예. 지금 산청입니다. 경남 산청. 여기로 내려가면 양반이 6.2%입니다. 확 줄어들죠. 이게 아마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노비가 그럼 몇 프로냐? 32%입니다. 그러니까 요 32%와 서울 그냥 한성의 한 50%가 좀 넘는 그 중간 즈음이 네. 아마 평균적인 노비의 숫자였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으면 한 40% 정도까지 평균으로 봤을 때 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다 이거 이제 조선 중기까지 노비 숫자가 많으면 40, 적다라고 하면 한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퍼센테이지도 결국은 18세기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 양란 이후죠. 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로 넘어가고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는 숫자가 되면 노비 제도라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노비는 없어집니다. 싹 없어지는군요. 10%도 채 안 돼요. 그래요? 네. 굉장히 적은 숫자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거는 뭐 뒤에도 좀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잘 사는 노비들이 많아지고요. 네. 잘 사는 노비가 많아지면 호적을 삽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국가 입장에서 점점 그렇게 노비 숫자가 적어들면 굳이 노비라는 거 두지 마.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냥 양인으로 만든 다음에 예. 세금을 거두면 되잖아. 그게 국가적인 이득이겠죠. 그렇죠. 예. 이 중간에 어떤 그 타협 지점들을 가지고 늘 조선은 예. 고민을 많이 해요. 노비가 너무 많아도 세금이 안 거치는데 예. 노비가 너무 적으면 양반집이 운영이 안 되는 네. 요 중간을 항상 맞추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18세기가 이후가 되면 노비 됐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흐름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양인화가 되는 게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노비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몇 %인지 이런 건 조금씩 알게 되는데 네네네.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네네네. 처음에 오픈하실 때 노비는 네. 결국 재산이죠.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노예 성격인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네네. 노예 어렸을 때 영화 보고 네. 요 근래도 뭐 이렇게 네. 영화 보면 네. 로마 시대에도 네. 몇 명 얼마 주고 사고 하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계점일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아니면 한국사적 특수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만 바라보게 되냐면 노예라고 하는 신분과 그 농노라고 하는 신분 있잖아요. 네. 또 중세 유럽에서는 이러한 신분적 기준을 우리는 지금도 네. 유럽을 중심으로 바라봐요. 아. 그러면 이거 유럽의 노예랑 이런 면은 같고 이런 면은 다르니까 이건 결국 노예랑 더 가까운 거 아니야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네. 동아시아라고 하는 공간, 네. 그다음에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에서 벌어졌었던 역사적인 과정을 이 안에서만 파악을 하면 노예랑 그냥 다 아예 별도의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의 대상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변화의 가능성도 갖고 있기도 해요. 농노는. 예. 그 노비는. 예. 내가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벗어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법적으로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뭔가요? 노비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재산 소유가 예. 가능합니다. 아, 자기 재산을 자기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농노와 노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비는 재산 소유가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로 이것도 또 중요한 개념인데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까지. 내 자녀에게 네. 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요. 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예적 존재로 파악하는 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내 재산이 있는데 예. 농노조차도 중세 유럽에 있었던 농노조차도 소유는 안 됩니다. 점유만 될 뿐. 아. 그런데 노비는 소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소유물을 통해서 나의 사회적 관계를 나의 사회적 신분을 바꿀 수 있겠네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런 독특한 노비 제도는 언제 처음 탄생한 거예요? 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고조선의 팔조법에 등장합니다. 고조선에도요? 고조선의 팔조법에 물건을 훔친 자, 사람을 죽인 자는 노비가 된다. 아, 그렇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도 이제 잉여 생산물이 등장을 하면서 예. 결국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노비라고 하는 신분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죠. 네. 그럼 전쟁을 통해서 노비 숫자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관계들을 통해 노비와 노비가 아닌 자들,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 만들어졌다가 이들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겪어나가면서 사회 경제적인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 경제적인 관계들이 변화해 나가잖아요. 이때 조선 정도가 됐을 땐 피지배의 어떤 노비적 신분인 사람들은 몇 프로 정도가 유지되면은 안정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겠다는 걸 이제 좀 깨닫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예. 그게 아마도 한 30-40% 정도의 그 노비의 숫자였었던 것 같고 그것이 조선시대 때 그래도 한 200-300년 정도가 유지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이번 시간이 제 조상 찾기 시간인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 드는데. 조상입니다. 밀양박 씨의 서울 출신에 네네. 저는 또 직장 생활할 때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네. 정호는 무슨 일만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해서 좋아 말했거든요. DNA의 각인데 어떤 그런 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해서 제 조상을 찾아보죠. 네. 노비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당시 노비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공사 노비로 나누고 예. 공노비 중에서는 안에서 일하는 노비도 공노비 중에서 예. 그 국가기관 안에서 일하는 노비는요 사실상 공무원입니다. 이 노비들은 글도 읽어요. 네. 실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노비들 중에 실무가 아니라 밖에서 돈을 이제 어느 정도 세금 비슷한 세금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쌀을 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일하는 거에서 뜯김을 당하는 존재들 네. 이런 존재들도 또 있거든요. 네. 이런 존재들도
나름대로 나는 국가에서 녹을 먹는 노비다라는 프라이드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좀 반대돼서 이제 그 산노비들 같은 경우에 산노비들 중에 솔고노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감집에서 일하는 분들, 네네. 요런 분들의 어떤 처지는 굉장히 열악하긴 합니다. 네. 굉장히 열악하긴 하고 심지어 그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노비 하려면 대감집 가서 가난한 양반의 노비다. 그러면은 처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굉장히 힘들고 여기에서 또 이제 산노비들 중에 이제 아예 밖에서 생활하는 외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양인들과 크게 다른 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일정 정도 주인 댁에 돈만 내면 네. 내가 열심히 돈을 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해가지고 농사 기술을 막 익힙니다. 네. 실제로. 네. 양반들보다 농사 기술이 더 빠르잖아요. 그렇겠죠.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 예. 실제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풍년이 났을 때 돈을 엄청 많이 번다. 그러면 면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진왜란 이전부터도 면천을 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내느냐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외고노비들 중에 그 면천을 받기 위해 몇 석을 국가에 헌납했다. 예. 보통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10,000석이나 1,000석 정도만 갖고 있어도 예.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1,000석군만 돼도요. 예. 조금 시골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면천을 하기 위해 2,000석을 납부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노비가 어떻게 2,000석을 모으죠? 그게 엄청난 거죠. 야. 그리고 재산을 한번 따져봤더니 기와집 막 70, 80개 칸을 갖고 있는 기와집을 2개 막 갖고 있고 노비가 2개를요? 와. 그리고 이 노비가 노비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아는 상식과 많이 다르네요. 노비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 같은 경우에 2,000석을 네. 세금으로만 납부했는데 2,000석인 거예요. 이야. 그럼 이 사람은 10,000석군 이상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이거 혼자 농사 못 짓습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은 분명히 노비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노비를 부리는 노비가 있을 정도로 노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존재도 노비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아는 상식과 진짜 많이 다르네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돈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도 있으면 네. 뭔가 처음부터 노비 신분까지 전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던 어떤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보면 네. 뭔가 그 반정을 도모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 신분이 확 강등되고 뭐 이런 것만 노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비가 어떻게 하다가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잘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법이 계속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의 기준은 일천즉천입니다. 네. 한 사람만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노비면 무조건 노비. 무조건 노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양인을 노비화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제가 양반이에요, 만약. 네. 근데 제가 농사 잘 짓는 노비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토지도 막 넓어지고 해가지고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노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노비는 또 재산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법을 짜냐면 양인인 사람의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의 노비의 자녀랑 결혼시킵니다. 그러면 양인이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자녀들은. 예. 그렇게 되면 이런 게 관행처럼 굳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게 양인 숫자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렇네. 그러면 양반은 잘 사는데 이 양반은 점점 노비가 늘어나니까 잘 사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낼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모법으로 바꾸는 때들이 또 종종 나와요. 엄마가 종일 때만 그 노비일 때만 노비여야 한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국가 입장에서 다 관리가 되느냐?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잦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0% 40%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겼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 이거를 조금 좀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그런 집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노비인 엄마랑 이제 결혼을 했을 때 특수한 신분층이 하나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게 중인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 얼자라고 예, 예. 하는 신분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조선이라는 왕실 체계 또 왕조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노비의 적정 숫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서 이 노비들이 담당했던 공노비, 사노비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떤 역할들을 담당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농사죠. 생산수단.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시기 조선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은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에 투입되는 노비들은 거의 이제 산업이라고 네. 산업이 중에 외고노비나 솔고노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국가가 뭐 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산업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양인들이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역을 담당하는 공노비들이 투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숫자는 굉장히 거의 적고요. 거의 대부분은 농사 짓는 노비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요, 예를 들어서 제 노비로 데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재산을 축적해요. 네. 법적으로는 재산을 축적할 수 네.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업무라든가 뭐 하루 일과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그냥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조선이 좀 특이한 거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주인들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네. 하면 이건 노예죠. 아니면 그렇죠. 농노라거나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노비는 그렇게 못합니다. 네.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의 재산을 네. 주인집에서 뺏어간다? 소송 걸 수 있습니다. 아. 소송도 실제로 많이 걸어요. 네. 소송도 걸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들을 노비로서 존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노비랑 뭐 양인이랑 크게 다를 게 없네? 라고 그러니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게 예.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 예. 벌의 수위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나 양인들이 받는 벌과 노비가 받는 벌의 어떤 차이들이 좀 더 중한 벌을 받거나 예. 아니면 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심지어 그 양반들이 이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예. 함부로 때리거나 할 수도 없어요. 음. 뭐 구타는 당연히 좀 있었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예. 있었겠지만 내가 만약에 심하게 나의 주인집한테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물론 그 동네에서 이제 재판을 할 테니까 네. 사또가 약간 양반 편을 양반 들겠죠. 편을 들어주기는 예. 하겠죠. 예. 하지만 적어도 재산을 함부로 뺏는다거나 너 이번에 이만큼 벌었어? 나한테 더 내야지 하는 식으로는 어렵다. 네. 그런 식의 대우는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노비 그 이마나 어디에 막 그 뭐랄까요 그 노자 이렇게 노자를 막 네. 새겨놓고 네네네. 불로 지져서 네네네. 그런 거는 굉장히 뭔가 신분적으로 확실히 종속돼 있는 느낌이 네. 들고 또 이름도 네. 맨날 그 드라마에서 나온 노비 이름들 다 똑같잖아요. 야 돌쇠야 뭐 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주 그게 이제 이 노비들의 네. 제가 쭉 그래서 노비가 되게 대단한 존재였던 것처럼 말했지만 네. 기구한 운명 같은 건데 이름을 일단 한자로 네. 지을 수 없어요. 아. 한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한자로 된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름을 보면 좀 이상해요.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은 뭐예요? 똥. 똥. 아. 이름이 이제 똥. 아니면 이제 도야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돼지. 돼지. 네. 그다음에 고읍단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곱단이. 곱단이. 여읍떡. 엽떡이. 엽떡이. 뭐 이런다거나 작은연 이런. 아. 작은 년이. 예. 작은 년이 큰 년이 뭐 이런 식으로 한자인데 딱 봐도 이건 한글 이름이었던 거를 한자로 이렇게 표기만 네.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어야만 해요. 네. 노비는. 네.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재원, 정호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좋은 뜻의 한자를 주지는 않는군요. 쓸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너를 상징하는 거야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무슨 문신을 새긴다거나 이런 건 예. 이런 곱단이 뭐 넙떡이 강아지 취급을 받기 싫어서 예. 뛰쳐나간 노비들, 아. 도망 노비들을 굳이 끌고 와가지고 우리 그 드라마 있지 않겠습니까? 추노. 네, 추노꾼. 네. 추노꾼들이 끌고 와가지고 너 도망갔으니까 괘씸죄라고 해서 머리에
새기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사실은 이들이 도망 노비로 나가서 네. 우리네 조상이 된 거거든요. 네. 이들은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신분을 소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돈을 벌어가지고 족보도 사고 뭐도 사고 본관도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분 세탁을 해놨는데 걸리면 네. 그러다가 걸리면 다시 돌아와서 예. 여기에 문신 새기고 노비로서만 살아가야 했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식 노예 네. 혹은 농노와는 조금은 다른 존재이지만 네. 한계도 갖고 있었던 존재가 노비라는 존재였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 되시면 이런 노비라는 제도가 서서히 없어지는 과정들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분명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이 유실되는 건데 저항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궁금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약간 찝찝하기도 한. 씁쓸하죠. 네네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